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 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응애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는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저는 현재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 준비만 2년 이상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인간관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친했던 대학 친구들, 동창들을 만나는 게 점점 힘이 들고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자는 톡이나 전화를 보면 너무 부담스럽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에서 만난 온라인 친구가 훨씬 편해요. 취준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조차 부담처럼 느껴지고 밥도 그냥 혼자 배달시켜 먹고 외출을 좀 최소화하고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 풀 때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친해진 온라인 친구들과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마음이 좀 편하고 즐겁더라고요. 서로 나이도 이름도 제대로 아는 게 적긴 하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가끔씩은 인스타그램에 동창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여행을 갔거나 술자리를 갖는 스토리를 올릴 때면 괜히 모를 자격지심이 좀 들기도 하고 저만 현실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고립될까 이런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가족들도 너는 왜 친구들하고 안 만나냐? 라고 자꾸 여쭤보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랜 취준생활로 제 성격 자체가 변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계속 고립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까요? 쉽지 않네. 쉽지 않지. 2년 동안 취준생활을 했다고 하면 사실 말이 2년이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요. 그리고 난 솔직히 2년 이상이 되셨다고 하니까 뭔가 이해가 돼. 뭔가 그 마음이. 그치. 그러면서 온라인 친구가 편하다는 말도 너무 공감이 되고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부담된다는 말도 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게 여기 이 사연에 공감하실 응애님 너무 많을 것 같다. 과거에 나도 만약 이렇게 했으면 와 진짜 내 얘기네? 라고 했을 것 같아.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되게 많잖아. 그치. 나는 사실 회사 첫 번째 들어갔던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갑자기 약간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쉬었던 기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 사실 난 일부러 사람을 안 만나기도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뭔가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으로 사람을 좀 안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랬던 경험이 떠오르네.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좀 내 마음이 불편하면 만나는 게 꺼려지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직도 많이 하고 사업도 하면서 조금 힘들 때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 미안하지만 이 사연처럼 친구들이 이제 톡 올 때나 전화 올 때 진짜 좀 가슴이 좀 철렁한다?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진짜 느낌이 들더라고.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런 의미로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밥 한번 먹자 이런 거일 텐데 나는 괜히 톡조차도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이 응애님 너무 공감이 돼. 이거 보니까 나 재수할 때 생각이 났는데 재수한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만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막 대학생을 시작해가지고 막 신나게 대학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와 대학이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좋겠다. 그리고 갔다 오면 괜히 마음도 뭔가 싱숭생숭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좀 점점 좀 연락을 그때는 거의 끊었던 것 같아. 맞아. 뭔가 이 취준생이라는 게 되게 힘든 포지션 같아 나는. 취준생은 그리고 뭔가 하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 각자 또 취준생을 겪어봤을 거 아니야. 뭐 짧게는 몇 개월 혹은 길게는 몇 년은 겪어볼 수 있는데 나도 취준을 할 때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뭔가 취준에만 약간 수능 공부하듯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있어서 그 누구도 압박한 적은 없지만 취준하는 사람이 뭐 술자리를 갔는다 말도 안 돼. 혼자만의 약간 그 압박이 있었는데 어때 다들? 비슷해. 나도 뭔가
놀거나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이래도 되나? 그치, 죄책감이 있었어. 되게 그 누구도 죄책감.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뭔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야.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 다들 비슷하게 하는 생각이 좀 비교당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내가 쉴 자격도 없다고 맞아.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응애님도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사실 어떤 존재도 내가 산책조차 못 누릴 만한 상황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취준 때는 그렇게 더 느껴지는 그러니까 것 뭔가 같아. 그 자격 없음이라는 게 취준생이 겪는 되게 공통적인 좀 마음 상태인 것 같은데 맞아. 사실 취준한다고 자격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취준은 그 한 사람의 그 시기에 프로젝트 중 하나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취준생은 곧 나이다. 취준생은 자격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사회도 그렇게 낙인 찍는 것 같고 요즘에 취준 역시나 어려우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응애님 사연에서 약간 멀어져서 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제 응애님 외에도 다른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 대학생분들을 만났을 때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대학 생활을 가도 다들 이제 학업에 열중하던 분들은 공부만 또 하게 되고 그럼. 자기를 개발하는 거에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쏟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러다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되게 나를 계속 많이 마주해야 되고 사회에서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는지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좀 버겁고 너무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바라봐야 되지 이런 거에 좀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요즘 취준생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 나도 지금 되돌았을 때 취준 그 기간이 되게 소중한 게 정말로 완전 백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기회이기도 한데 또 취준생이면 어떤 기업의 합격이라는 거에 또 목매이다 보니까 그런 귀중한 정말 본질적인 생각을 또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 다니거나 각자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더 없잖아. 맞아. 완전 아예 없지. 없지. 아예 없다 보니까 취준생이 참 그런 생각을 하기도 참 좋으면서도 참 하기가 힘들다. 맞아. 근데 그런 시기를 놓치면 계속해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게 우리 응애님이 2년 이상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2년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2년간 좇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정말 바라시는 꿈이 있다면 2년 준비하는 거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사실 막 긴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근데 이제 그 취업을 준비하는 마음이나 본인이 조금 가고 싶은 방향성이 확실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게 확실하시고 원하는 게 있다면 되게 지지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친구를 못 만나시는 것도 그 마음 한편에 비교라는 키워드가 나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교도 사실은 본인만의 그냥 길과 본인만의 셀링 포인트 찾아가는 과정이면 비교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게 흔들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먼저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또 그게 자격지심처럼 느껴져서 만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약간 악순환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 같아. 취준생 분들의 조금 비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심리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사고라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 나눴던 좀 비교당하는 게 두렵다 쉴 자격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 비합리적 사고가 현실이랑 되게 거리가 있는 생각이긴 하거든. 그럼. 왜냐면 현실보다 더 나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도 좀 확신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비합리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좀 어려워지기도 해.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합격 안 하면 난 완전 쓰레기야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아니잖아. 전혀 그치. 아니지. 오히려 그 회사 다니시는 분은 여기 오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언제 퇴사나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취준이라는 거를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조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취준이라는 게 이전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그런 생존적인 자아 관념에서 되게 중요한 건 맞다고 여전히 생각은 해. 근데 취준 시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본인에 대한 생각, 정말 관계에 대한 생각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불합격 당한다고 다 부정당하는 게 진짜 나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사실 아니잖아. 그 회사가 날 그치. 떨어뜨렸다고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게 좋은데 쉽지 않지. 막상 나도 예전에 나를 돌아보면은 그런 문자를 이제 받을 때마다 막 절렁하면서 막 그치 철렁하지. 기분이 막 완전 맞아. 땅으로 이렇게 꺼지고 그랬던 것 같아 진짜.
또 다른 사고 방식 중 하나가 아까 이제 댕근이가 말해줬던 뭐 해야만 한다는 사고. 이게 나는 보통 상담할 때 should, must 표현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반드시 쉬면 안 돼. 반드시 공부만 해야 돼. 뭐 아니면 나는 반드시 취업을 통해 나를 증명해야 돼. 이런 사고도 사실 비합리적 사고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사람은 없거든. 그치. 그래서 그게 좀 유연성이 떨어지게 하고 좀 현실을 현실로 못 보는 사고기도 해서 취중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혹은 되게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생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생각이 필요한 건데 이런 비합리적 사고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가질 수 있고 그게 되게 방해를 많이 하고 있다. 맞아. 좀 가리는 것 같아. 오히려 이런 취준 기간에 취준 잘하는 게 중요한 뭐 흔히 말하는 목표이자 목적일 수도 있는데 좋은 선택을 하거나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을 앞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는 되게 가림막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우리 응애님께서 사연 보낸 것도 뭐 오프라인 친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우리는 사연을 보내줬는데 약간 본질적으로는 이 취준으로 인한 마음의 뭔가 비교의식이나 자격지심이 더 큰 본질적인 좀 어려움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 맞아. 근데 어때 다들? 사실 취준을 우린 다 겪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도 이렇게 아무도 안 만나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지? 아까 전 슈드 마스트라는 사고를 말해줬듯이 나 또한 응애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건 맞아. 취준이라는 거 하려면 뭐 모든 걸 다 없애야지 취준에 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취준이란 거야말로 모르는 거거든. 약간 복불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복불복에 살아남으려면 그냥 본인이 건강하고 즐거워서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나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 왜냐하면 친구도 오랜만에 보면 사실 생각보다 뭐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했지, 대학교 때 뭐 했지 이런 즐거운 얘기 흔히 말하는 뇌 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사실 환기가 많이 되지. 근데 그때 당시에 나도 응애님처럼 그런 얘기조차 좀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먼저 취업을 하고 취준인 친구들을 뭐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잖아. 사실 그 마음에는 뭐 내가 우월해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상대편에서 약간 주저하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 사실 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응애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만약 친구들이 응애님한테 연락하는 것도 막 친구들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밥 먹고 싶어서일 수도 추억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주면 어떨까 나는. 맞아. 나도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보면은 친구들 만났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되게 리프레시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어떤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듣기도 하고 응원을 듣기도 하고 취준기간 좀 힘들었을 때 되게 나한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도움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막 떨어져서 우울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냥 어디든 한 곳만 되면 된다. 여러 군데 다 될 필요 없다. 너를 알아봐 주는데 한 곳만 되면 된다. 근데 그 말이 나는 오히려 막 꺼져 있을 때 되게 위로가 돼서 약간 다시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 물론 마음이 허락해야겠지만 뭐 억지로 만나러 억지로는 나가는 나도 추천 안 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막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교류도 하면서 또 좋은 에너지도 얻고 뭐 이렇게 댕근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옛날에 좋은 기억들도 다시 이렇게 떠올리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것 같아. 뭐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상관없거든. 사실 마음이 힘든데 뭐 굳이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박에서만 벗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 맞아. 나도 어쨌든 응애님이 동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맞아. 말이 좀 뒤집어 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말 같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취준생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고도 느끼시는 것 같아서 말해줬던 것처럼 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고 근데 나는 사실 안 만났던 이유가 경험을 했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되게 에너지가 빨리더라고 당시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깨달아서 선택적으로 조금 안 만나는 시기를 두는 건 난 완전 찬성이지만 본인에 대해서 뭔가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취준 준비하다 보면 조망이 되게 좁아지잖아. 근데 그걸 넓힐 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 맞아. 나는 뭐 온라인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좋고 왜냐면 뭐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뭐 그걸 안 할 필요도 없고 오프라인 친구 만났는데 또 괜찮다 하면 만나도 되는 거고 사실 안 만나도 되는 건데 그냥 그 강박만 조금 벗어 던지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맞아. 커피도 막 좀 여유롭게 한 잔 하는 거 가지고 뭐
취준이 큰 이슈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어떻게 보면 취준하면 모든 걸 다 멈춤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한국에서는. 다른 거는 다 하면 안 되고 취준만 해서 빨리 취업해야 돼. 근데 멈춤을 누른다고 해서 취업이 빨리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그걸 먼저 간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플레이를 시킨 다음에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외출도 안 해, 평소에 하고 있던 일도 안 해,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연애도 안 해, 뭐 이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공감. 오히려 뭐 연애나 취미 활동 같은 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인간은 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수험 생활도 사실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취업 준비는 더할 나위 없이 뭐 사실 수험 생활처럼 막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느끼고 알고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나는 끝으로 그 아까 비합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사고방식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응원의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내 모습이 되게 스스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뭔가 증명해야만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증명돼야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를 긍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너무 어렵겠지만 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의 응애님이야말로 우리의 응애마을의 원칙을 조금 한 번은 더 각인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응애마을은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고 사랑스럽다는 거잖아. 근데 뭐 취업뿐만이 아닌 것 같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계속 증명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나이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는 온라인 친구가 더 편한 거잖아. 이거는 뭐 한 사람만 변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3명만큼은 응애님을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뭔가 스스로 스트레스 풀 때 유일한 게 게임이라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걸 봤을 때는 조금만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게 되고 긍정하게 되면 충분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취준 기간을 버티실 수 있겠다는 잠재력도 난 너무 보이고 그럼 또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오시는 것도 난 더 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으로 생각이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극단적인 생각을 벗어 던지는 게 되게 필요한 분이신 것 같아. 뭐 인간관계도 온라인, 오프라인 딱 극단적으로 나눠가지고 온라인만 하고 오프라인 안 하는 내 자신이 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맞아. 또 이런 회사에서 뭐 떨어지더라도 극단적으로 이 회사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사실 어떨 때는 되게 사람 벼랑 끝에 왜 내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조심할 시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그런 극단적인 생각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응애님께 절대 지금 취준 기간이기 때문에 뭘 할 가치가 없고 요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응원들 이 많은 또 지지가 도움이 되셔서 원하시는 곳에 또 취업 결과도 있으셨으면 좋겠다 진짜. 라는 그런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취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수단인 거고 결국엔 우리는 방향성, 우리 각자만의 기준,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찾아가는 시간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응애마을 구호를 외치고 좀 우리 응애님을 다시 한번 응원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 안녕.